지금 코스피가 한 2,700 정도에서 이렇게 갇혀져 있어요. 2,700, 2,800 사이 뭐 이렇게 갇혀져 있고. 이 상태에서 미국은 되게 많이 주식이 오른 상태거든요. 되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우리나라 주식에 갇혀 있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뭐 30대 40대 젊은 친구들, 뭐 지금 주택도 그래요. 젊은 친구들이 올해만 해도 올해 하면은 1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6월까지잖아요. 6월 정도, 6월 초, 6월 중순 돼가는데 그때까지 지금까지 구입한 게 19조 5천억, 19조 5천억 정도를 채권을 구입한 거예요. 우리나라 채권. 채권 보면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국채하고 그다음에 금융채, 그리고 회사채. 회사채가 사채예요. 사채 그러면 이런 사금융에서 빌린 게 사채 이게 아니라 회사채.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사채라 그래요. 회사채. 그래서 이 채권을 한 지금 5월이 조금 지나고 6월 조금 지났는데도 한 19조 5천억 정도를 매수했다. 왜 매수하냐? 채권을 지금 시기에 왜 채권을 매수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돈이 그냥 늘어나긴 좀 늘어나지만 뭐 계속 엄청나게 지금 전체적인 세계 돈이 한 뭐 10조인데 내일 10조, 그 다음날 10조 이렇게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돈들이 커다란 돈들이 자산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주식에도 들어가 있을 거고 채권에도 들어가 있을 거고 부동산에도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부동산에 70%에서 80%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고, 그럼 지금 여기 채권으로 20조 가까이가 들어갔다라는 것들은 그냥 20조가 생겨가지고 들어갔느냐, 이게 순수 근로소득에서 온 거냐라는 게 아니죠. 어떤 자산에 있던 것들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움직였냐면 주식에 있던 뭉칫돈 한 5조 원 정도가 움직였대. 5조 원도 다른 데서도 움직였겠지만 주식에서 빼서 채권으로 이동한다라는 거예요. 채권에서 왜 이동하냐? 지금은 고금리 상태잖아요. 아직 안 떨어졌잖아요. 실질 금리는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어요. 뭐 주담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11번 정도 기준금리 동결하고 있잖아요. 3.5로 동결된 상태고, 그러면 이렇게 기준금리가 동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 예를 들어서 국채 3년물이라고 보면 보통 국채 3년물 정도면은 실제로 이율이 1년 이율이 한 3.45, 3.45 요 정도 될 거예요. 한 5년물 정도면 3.5 정도, 5년물 10년물 정도면 3.5가 좀 넘겠죠. 우리나라 이렇게 되고 있는 거, 미국은 4.5가 훌쩍 넘어가요. 이게 기준금리 자체가 다르니까. 미국 같은 경우 뭐 단기채 같은 경우도 뭐 4.7, 4.8 이러잖아요. 우리나라 3.5 정도라고 하는데 3.5는 지금 생각하면 3.5가 낮은 그런 이자는 아니잖아요. 3.5가 우리나라 채권, 이거는 채권이라는 국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가장 안전한 자산이고 확실한 이자인 거잖아요. 국채라는 게. 그러니까 3.5를 받아요. 그러면 내가 국채를 사서 3년물이든 5년물이든 10년물이든 사가지고 3.5를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계속해서 받게잖아요. 보통은 한 1년에 4번 정도 이렇게 뭐 받게 되거나 3번 정도 받게 되거나 뭐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채권을 구입을 해가지고 이자를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또 하나 목적이 있죠. 왜 지금 고금리의 상태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상단은 거의 막혀 있고 하단은 열려 있단 말이에요. 뭐가요? 기준금리의 하단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금리의 하단이 열려 있다는 기준금리 내려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채권의 이자도 내려갈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나는 구입했어요. 3.5에 구입했어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국채 3년물인데 한 6개월 지나면 기준금리가 내려가 있으니까 국가에서 3년 국채를 발행할 때 6개월 전에는 3.5로 발행했는데 6개월 후니까 3.0으로 발행했다 치면 나는 3.5짜리 3년물을 가지고 있는 거고 6개월 후에는 3.0짜리 3년물을 사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럼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3년물 3.5짜리는 그때 6개월 후에 3년물 3%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 0.5%만큼. 그만큼이 뭐가 되냐면 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때 팔게 되면. 왜냐하면 그때 나는 3년물 3.5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는 3년물 3%가 팔리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3년물 3.5%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3%하고 똑같이 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3년물 3.5%의 채권은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금리인 상태에서 채권을 구입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채권의 이자는
고정금리예요. 그렇죠? 변하지 않아요. 근데 채권의 가격은 변할 수 있다는 거.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샀던 그 금리보다 떨어지고 있을 때 내가 산 채권의 가격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을 보면서 고금리일 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3.5잖아요. 지금 3.5인데 3년물이 지금 3.5라고 쳐요. 근데 1년 전에, 지금은 안 그래요. 2년 전에 3년물은 얼마였을까요?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기 전에. 그러면 한 2나 1.5나 이렇게 국채 대부분 1.5에서 막 2도 안 됐어요. 1.5였다는 국채가 한 1년 남은 게 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2년 전에는 3년물 국채가 1.5밖에 안 줬어요. 근데 2년 후에는 3년물 국채를 3.5를 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지금 3.5의 국채, 지금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채를 사는 게 아니라 2년 전에 샀던, 개인이 사고 있던 국채 1.5짜리 있잖아. 1.5. 지금 그 1.5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년 전에는 3년물이 1.5였어요. 그거를 내가 사면은 금액을 싸게 살 수 있을까요? 비싸게 줘야 되나요? 그게 100만 원어치다. 그럼 100만 원 다 줘야 될까요? 아니죠. 걔는 1.5밖에 안 되는 그런 국채잖아요. 지금 3.5 주는 국채가 있는데 할인되겠죠. 1년 남았어요. 할인되죠. 그만큼 떨어진 만큼 할인돼서 쟤는 100만 원 주고 그걸 샀어요. 근데 1년이 남았어요. 그럼 나는 100만 원 안 줘도 돼요. 할인된 만큼 주고 그걸 사요. 왜 살까요? 1.5밖에 안 되는 거. 금리는 안 올라. 그냥 1.5예요. 끝날 때까지 1.5예요. 그죠? 금리는 변하지 않아요. 채권의 금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냥 발급된 그 상태의 액면가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1.5, 2년 전에 발급된, 지금 3.5, 국가에서 발행하는 거 3.5인데 왜 이거 안 사고, 2년 전에 발행된 1.5짜리 채권을 지금 살까요? 1년 남았는데. 왜 그럴까요? 금리는 낮은데. 이 사람은 무슨 이익을 보는 걸까요? 그쵸. 얘는 그때 2년 전에 1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지금 2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살 때는 100만 원 안 줘도 된다라는 거. 할인돼야 되잖아요. 나는 한 80만 원 주고 샀어. 그쵸? 80만 원 주고 샀어. 근데 이자는 1.5밖에 못 받죠. 지금 다른 사람들은 3.5씩 받는데 이거를 뭐로 보상받을까요? 만기가 되면. 그쵸. 100만 원으로 나는 이거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채권으로 이익을 보는 방법은 이자를 받는 방법 빼고, 그거는 고정금리니까 그냥 무조건 받는 거예요. 내가 늘 사고 나서 보유하는 그 시기까지는 늘 받아요. 근데 얘 차익은 어떻게 생기느냐. 아까 같이 고금리에 샀을 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팔았을 때 차익이 생기거나, 또는 저금리로 미리 샀던 그런 채권들을 내가 나중에 사놓으면 할인된 금액으로 그 채권을 사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이자는 적을 줄 몰라도 그것을 어떻게 돼요? 만기까지 기다리면 나는 원금을 받잖아요. 원금. 그 차익을. 그러니까 두 가지 그런 차익이 생긴다라는. 그거를 이해하면, 채권은 언제 사야지 이득을 보겠구나라는 그런 포인트들을 찾을 수 있겠죠.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장외채권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국 거래소에 다 나와 있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는 대부분 장내 채권을 구입을 하죠. 이거는 대부분 증권사 같은 데서 이렇게 해서 선별해 놓은 그것들을 고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채권이 되게 안정적이고 이익을 낼 수 있는 자산군이라고 생각하고 그쪽에 1시간만 공부해도 돼요. 1시간만. 그쵸, 1시간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내가 이제 자산군에 부동산도 있지만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뭐 이 정도는 가지고, 그리고 또는 뭐 위험을 해지하는 자산으로 나는 금 정도, 요 정도까지 생각을 하실 수 있다. 그 다음부터는 선택인데, 적어도 몰라서 그것들을 자산으로 편입시키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